플로리다는 오랫동안 푸른 바다, 황금빛 태양,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놀이공원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은 독특한 아르데코 건축물이 가득한 활기찬 도시 마이애미, 혹은 월트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마법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올랜도로 몰려듭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열대 기후 덕분에 플로리다는 이상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림 같은 장면들 뒤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바로 점점 심각해지는 노숙자 문제입니다. 이 상황은 주거 문제, 경제적 기회,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불균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노숙자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북부의 텔러에시부터 남부의 플로리다 키스까지 복잡한 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이애미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가 있는 도시로 약 3,657명이 거주할 곳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숫자는 3% 증가했으며 이는 주민 1000명당 8.1명의 노숙자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이애미는 노숙자들의 야외 취침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310만 달러를 투입하여 임시 거처,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랜도는 유명한 놀이공원들뿐만 아니라 노숙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중부 플로리다 지역의 노숙자 비율은 5% 증가했으며 그 주요 원인은 2019년 이후 월세가 거의 40% 상승한 것입니다. 현재 월 평균 임대료는 $1,700에 달하며 이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이 주택 위기에 맞서기 충분할까요? 아니면 보다 새로운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플로리다의 여러 지역은 전통적으로 노숙자 비율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는 물론 교외 지역에서도 노숙자들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공공보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초부터 호스트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650명 이상의 노숙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았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부 플로리다 지역의 높은 주거 비용은 기존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던 많은 주민들을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중산층 가구들도 점점 더 노숙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레온 카운티에서 노숙 가정 수는 664가구에서 691가구로 증가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은 노숙 문제에 더욱 취약한 계층으로 현재 이들의 노숙자 수는 92명에서 1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펜서콜라의 야심찬 목표. 플로리다 팬핸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펜서콜라는 2025년까지 노숙자 비율을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노숙자를 돕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지역의 총 노숙자 수는 지난해 1180명에서 122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장기 노숙자, 1년 이상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사람 수는 234명에서 365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노숙자 문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한번 불안정한 생활에 빠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장기 노숙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정신 건강 문제나 약물 중독 등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사회 복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이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펜서콜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 의료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라소타의 차별화된 접근 방식.
사라소타는 노숙자 문제에 대응하는 독자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규모 임시보호소에 의존하는 대신 주거 우선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먼저 제공한 후 상담, 직업훈련, 재활 프로그램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노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노숙자들이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하지만 주거 우선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리상담, 재정관리 교육,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사라소타의 노숙자 수는 1138명에서 약 115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라소타의 사례는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 지원이 병행될 때 노숙자 문제 해결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템파의 주거 압박과 영향. 템파에서 주거 비용이 급등하면서 많은 가정과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노숙자 수는 151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1452명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62세 이상의 노숙자 지원 요청이 2018년 이후 67% 증가했으며 가족 단위 노숙자 수 또한 21% 증가했습니다. 템파에서는 기존에 재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계층조차도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임대료가 모두 급등하면서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노인들과 생활비 부담이 큰 가정들은 점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사회가 충분한 복지 시스템과 자선 지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웨스트 팜비치는 일반적으로 고급 리조트와 상류층의 생활로 유명하지만 이 지역 역시 심각한 노숙자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웨스트 팜비치에서 원룸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월 2,234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31%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프랭크 에덜리 경찰서장은 공공장소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보도나 공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행위는 벌금 부과 또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도시의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더욱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잭슨빌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제공되던 연방 지원 기금이 소진되면서 노숙자 수가 급증했고 이는 많은 가정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노숙자 보호소의 수용 인원을 늘리고 호텔과 협력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며 사회복지기관과 법집행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는 연중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추운 지역에서 온 노숙자들이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단순한 단속이나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 로더데일과 브로워드 카운티 지역에서는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격차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매일 밤 약 1,500명에서 1,700명의 노숙자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약 600명은 임시보호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기간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약 856명에 달하며 노숙자 중 재향 군인의 수는 약 22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호화로운 리조트와 관광 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심각한 사회적 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는 아름다운 해변과 활발한 문화로 유명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노숙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 남용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의 노숙자의 37%가 경제적 위기로 인해 집을 잃었다고 답했으며
약물 중독을 주된 원인으로 꼽은 사람은 7.3%에 불과했으며, 하지만 여전히 약물 남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가정이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노숙 문제는 다음 세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피넬라스 카운티 교육청의 조사에 따르면 한 학년도 안에 노숙 상태에 놓인 아동이 3,555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6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였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이 교육과 아동 발달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주며, 노숙 문제는 흔히 약물 남용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주요 사회적 우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은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 전략은 노숙인에게 먼저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 후 취업 지원, 정신건강치료, 재활 프로그램 등의 추가 지원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이 접근 방식은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존 방식에서는 노숙인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주거지가 사회 재적응과 생활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헤로인과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의 확산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들 마약은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만 플로리다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7,000명을 넘었으며,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플로리다를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주 중 하나로 만들고 있으며, 노숙인은 주거 불안정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 극한 날씨 노출, 만성적인 수면 부족 등의 문제까지 겪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약물 중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25에서 30%가 약물 사용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지만 실제 수치는 보고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마약 사용이 실직, 건강 악화, 법적 문제를 초래하고 결국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한편 일부 노숙인 보호시설은 거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든 입소자가 약물 사용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약물 중독자는 시설 이용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가 인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 노숙인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하우징 퍼스트 접근법은 만성적인 노숙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기존 방식과 달리 이 모델은 노숙인이 먼저 약물 중독 치료나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 즉각적인 주거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정된 거처에서 심리 상담, 중독 치료,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응급 의료 서비스, 병원, 법률 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이 접근법을 쉽게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 지역사회의 반대, 그리고 주택은 기본권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특권이라는 인식 등이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몇몇 도시, 특히 사라소타에서는 장기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택단지에서는 사회복지사, 그룹 치료 세션, 취업 지원,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입 장벽을 없애면서 시정부와 비영리 단체들은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노숙인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개인의 중독 수준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 결과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받은 후 삶을 개선한 실제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노숙인, 퇴역 군인, 그리고 노숙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개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퇴역 군인들은 노숙 위험이 높은 집단 중 하나입니다. 플로리다는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은퇴자들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이와 동시에 갈 곳 없는 퇴역 군인들도 많이 몰려드는 지역이 되었으며, 그들은 과거 여러 전쟁과 분쟁에서 복무했지만 전역 후 정신건강 문제, 신체적 부상,
사회적 지원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포트 로더데일과 브로워드 카운티는 현재 미국에서 퇴역 군인 노숙인이 가장 많은 지역 중 5번째로 꼽히며 약 220명의 퇴역 군인이 장기적인 거처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퇴역 군인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제한적입니다. 그동안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음식 구하기, 범죄와 괴롭힘을 피하기, 육체적 고통을 견디는 등의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는 행정 절차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퇴역 군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들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여러 지역 사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비영리 단체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잭슨빌과 같은 도시에서는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임시보호소를 오가는 사람들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점점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 상황, 의료 기록, 직업 상태 등의 정보를 파악하면 담당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집행기관과 사회복지사 간의 협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찰관들은 현재 지원팀의 연락처를 갖고 다니며 노숙인을 즉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숙인을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숙박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수록 시 정부가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광 지역에서 노숙인을 쫓아내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펜서콜라와 포트 로더데일과 같은 지역에서의 만성적인 노숙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연속적인 실패의 악순환에 갇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실직이 시작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저축이 바닥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퇴거 통지서를 받거나 신용 점수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거처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치료받지 못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마약이나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기 보호소를 전전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 기록이 남아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치료, 중독 치료, 직업훈련, 장기적인 주거 지원이 포함된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없다면 많은 노숙인들은 계속해서 사회의 가장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현실, 기후 요인, 그리고 정책에 대한 논쟁이 플로리다의 노숙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숙인이 약물 남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경제적 어려움이 노숙 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사회단체,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있으며 그중 약 7.3%만이 원인이 약물 남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아니지만 약물 사용은 노숙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오피오이드 위기는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리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단절되었습니다. 특히 펜타닐과 같은 약물은 빠른 속도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따뜻한 기후를 가진 플로리다는 추운 지역에서 온 노숙인들을 끌어들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소는 빠르게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통제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의 관광 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다양한 야외 활동, 그리고 대형 테마파크들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 프로그램들은 풍부한 해양 생태계, 짜릿한 놀이공원, 그리고 활기찬 문화 축제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대조적입니다. 고가도로 아레나 도시 외곽의 천막초는 플로리다의 화려한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노숙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사업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공공위생과 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딜레마이며 연민과 시민의 다른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잭슨빌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략을 포함한 5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쉼터 확장 지원, 직업훈련, 정신건강 지원, 그리고 비영리 단체와 정부기관 간의 공동 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포함합니다. 또한 도시는 호텔 객실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숙인들이 장기적인 거주지를 찾는 동안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선거가 진행되거나 예산이 삭감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 팜비치 역시 유사한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원룸 아파트 평균 임대료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명의 장기 노숙인을 정착주택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지만 이는 전체 문제 규모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한편 시 당국은 보도와 공원을 정리하라는 기업과 주민들의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 규정을 위반한 노숙인들에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노숙인들을 대중의 시야에서 밀어내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는 주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플로리다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중독 치료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지만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비영리 단체, 자선단체, 종교기관, 그리고 지역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이니셔티브는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식사 제공 프로그램, 개인 위생 키트 배포, 퇴거 분쟁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정책,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결합한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이야말로 노숙 문제를 줄이고 플로리다에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일자리, 의료, 법적 지원 등 여러 장벽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조기 개입의 중요성입니다. 노숙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 문제를 방지하고 완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행자나 외부 관찰자가 노숙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까? 여행자나 외부 관찰자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노숙인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 단체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활용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노숙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공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나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명하여 플로리다의 숨겨진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치료시설은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인이 건강보험이 없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랜도와 템파에서는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약물 과다 복용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되돌리는 약물인 날록손을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용 방법을 교육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조치들은 약물 중독자들이 새로운 삶을 찾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플로리다는 의료 감독이 있는 재활센터를 확대 지원하고 약물 재활과 주거 안정 지원을 긴밀히 연계함으로써 응급 의료 시스템과 긴급 대응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노숙인 문제는 관광 산업과 부동산 시장의 성장 속에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도 글로벌 경제 변동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나 즐거움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의미 있는 행동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상반된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인도주의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노숙 문제는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플로리다는 자연재해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거나 은퇴 후 정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주 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허리케인 시즌과 기후 변화로 인해 주택을 잃을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한 차례의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새로운 노숙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이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늦어지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자나 관찰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노숙자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 단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활용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행 중에는 노숙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공감하는 태도를 실천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편견을 깨뜨려 보세요. 만약 여행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을 조명하고 많은 사람이 쉽게 보지 못하는 플로리다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으며 플로리다에서는 치료시설이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의료보험이 없어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랜도와 템파에서는 일부 비영리 단체들이 약물 과다 복용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영양을 되돌릴 수 있는 나알록손을 배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응급지원 조치는 중독자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 플로리다는 의료감독이 있는 재활센터를 확대 지원하고 재활치료와 주거 안정을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응급의료 시스템과 구조 요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서비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관광산업과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는 한편 플로리다의 노숙자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에게도 경각심을 줍니다. 어느 도시도 글로벌 경제 변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도덕적 책임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식이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의 기회이자 시야를 넓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대조적인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유명 관광지가 진행 중인 인도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플로리다는 자연재해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주자들,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은퇴 생활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허리케인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긴 하지만 그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말마다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지역 기업들은 임시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개최합니다. 시의회는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숙을 경험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나 올바른 지원이 주어진다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부와 빈곤, 도전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하는 종합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행 다큐멘터리에 담기면 플로리다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플로리다는 단순히 햇빛이 내리쬐고 야자수가 흔들리며 테마파크가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도전과 회복의 순간, 그리고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플로리다는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 활기찬 축제, 독특한 건축물들로 많은 여행객들을 매혹하는 곳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이 해변, 골프장, 유명한 테마파크를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매일같이 노숙과 중독 문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플로리다는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높은 빌딩과 호화로운 리조트 뒤에 이 문제가 계속 가려진 채 남아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을 기록하는 것은 플로리다의 다층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행은 단순히 아름다운 해변을 감상하거나 롤러코스터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은 세상의 숨겨진 면을 탐색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에 공감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로리다의 아름다운 해변을 감탄하며 바라보는 동안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는 텐트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플로리다를 떠나면서 우리가 본 것들을 되돌아볼 때 이런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곳이든 숨겨진 현실이 존재하며 노숙 문제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풀리지 않는 복잡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탐험하는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우리가 방문하는 모든 곳의 진짜 모습을 바라볼 준비를 합시다. 플로리다에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